자, 오늘 같은 경우 우리 삼성전자 지금 현재 제가 제일 중요하다 했던 구간에 지금 주가가 놓여져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건 이 25만 원대가 실제로 바닥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자, 이걸 저는 좀 바라보고 있어요. 자, 어제 같은 경우 주가 어땠죠? 주주환원 발표 이후에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주가가 8%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간밤 미국에서는 나스닥도 밀렸고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브로드컴 같은 반도체 주들도 같이 약했던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같은 경우 이 국내 반도체도 장 초반부터 부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자, 지금 이 시장에 놓여져 있는 이 악재가 몇 개냐? 자, 이거일까요? 아니에요. 자, 이 정도의 악재를 맞고도 결국 25만 원 라인에서 주가가 확실하게 버텨주느냐? 자, 이게 정말 중요하게 여겨질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도 이번 주에는 자, 뭐가 있어요? 자, 엔비디아 실적이 있어요. 정확히 27일이면 내일 모레죠. 자, 엔비디아 실적이라는 굉장히 큰 이벤트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사실 우리가 공포에 먼저 반응하기보다는 결국 지금의 구간에서 매도가 실제로 줄어드는지, 그리고 이 외인과 프로그램의 매매가 다시금 매수로 전환이 되는지, 자, 이걸 우리는 먼저 살펴보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따른 이 타점과 그에 따른 전략을 하나하나 풀어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우리 주주분들께는 정말 중요한 영상이 될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우리 주주분들은 리스크 없는 성공 투자 반드시 읽어내셨으면 좋겠고요. 자, 매일같이 우리 주주분들과 함께 가고 있는 지수에게는 자,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 이거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전자 어땠어요? 정말 우리의 불안감을 굉장히 키웠었던 흐름들을 보여줬었죠. 지금 고점 이후 큰 조정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이 저점에서 다시금 가격을 복구하면서 반등 구조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급락으로 다시금 25만 원대까지 주가가 밀리는 듯한 흐름이 보여졌는데, 사실 그래서도 제가 우리 주주분께 이 소통방에서도 강조드렸던 건 이거였어요. 자,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이 30만 원을 언제 가냐, 얼마나 빠르게 가냐, 자, 이걸 먼저 볼 때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렸던 게 뭐였어요? 그쵸,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구간 중 하나인 이 25만 원 라인, 자, 이 구간 안에서 거래량이 더 커지지 않고 외국인들의 매도도 점점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자, 최근에 나와 있었던 이 반등 흐름이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 25만 원이라는 라인을 거래량까지 키우면서 강하게 이탈하고 외인가 기관의 매도까지 연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조금 더 아래에서 다시금 가격을 잡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25만 원에서 바닥이 잡힌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뭐요? 그쵸, 26만 원 그리고 또 27만 원 라인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질 겁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도 자, 이 27만 원 라인을 얼마나 빨리 되찾느냐가 이번 급락 이후 복구력을 확인하는 첫 번째 기준이 될 거니까 자, 이 부분도 반드시 인지하고 가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자, 일단은 27만 원을 다시금 회복하고 그 위에서 다시금 한번 이 가격을 지켜내는 듯한 움직임이 보여진다고 한다면 결국 이거는 자, 어제 나왔던 이 실망 매물을 시장이 다시금 받아내고 있다라는 근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삼성전자 자, 지금으로부터는 딱 두 단계로 보시면 돼요. 자, 결국 이 25만 원 구간에서 하락이 멈추는지, 그리고 또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다음 구간인 27만 원대를 다시금 회복을 하는지, 자, 이 두 단계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번 주 가장 큰 변수도 함께 보면서 대응을 해봐야겠죠. 사실 우리 주주분들 다 아시겠지만 27일에는 뭐가 있어요? 그쵸,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미국 현지 시간 8월 26일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27일 새벽 6시죠. 자, 지금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실적을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는 이유는 사실 단순히 엔비디아 주가 때문이 아닙니다. 결국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 강한지, 그리고 또 이 GPU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살아있는지,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자, 이 HBM과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얼마나 이어질지 힌트를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또 민감하게 작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실적에서 제가 보고 싶은 건 사실 매출 숫자 이거 하나 아니에요. 결국 이 컨퍼런스 콜에서 이 AI 투자에 대한 부분과 데이터 센터 그리고 또 메모리 수요에 대해서 어떤 가이던스를 내놓느냐, 자, 이걸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는 높아진 장기 금리와 지금 현재 이 AI 투자비 부담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기술주의 경계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금 우리 삼성전자 매도도 사실 펀더멘털 자체가 무너졌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벤트를 앞두고 차익 실현과 경계감이 지금 작용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더욱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AI 수요가 강해지면서 일부 4나노, 5나노, 8나노 파운드리 가격을 최대 15%까지도 올린 걸로 보도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될 거예요. 왜? 자, 예전에는 파운드리 안에서 물량 확보 자체가 더 중요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수요가 강해지면서 가격까지 올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파운드리 수익성과 영업이익 개선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메모리도 비슷합니다. 결국 AI 서버 수요가 강하면 HBM 그리고 또 고용량 DRAM, 서버용 메모리 쪽으로 결국에는 수요가 더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결국 지금 우리 삼성전자에서 우리가 주주다라고 했을 때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자, 주가는 실망 매물 맞은 건 맞지만 반도체 업황까지 같이 지금 꺾였느냐. 자, 이걸 명확하게 구분해서 봐야 돼요. 근데 현재까지는 AI 수요, 파운드리 가격 인상, 메모리 수요 기대감까지 실적 쪽 논리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주주환원 이거 끝난 얘기 아니죠. 자, 2026년 주주환원 규모를 90조 원에서 110조까지 예상한다라고 밝혔고 기존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잉여연금 흐름 FCF의 50%를 주주환원에 쓰는 정책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했다라는 점이 시장 실망으로 이어진 거고 그래서도 앞으로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또는 특별 배당 같은 구체적인 카드를 얼마나 보여주느냐도 다시금 이 주가의 재평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삼성전자에서 중요한 건 자, 어제 급락이 나왔다라는 사실 아니죠. 자, 결국 25만원 라인에서 결국 매도가 실제로 멈추는지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외인가 프로그램이 다시금 들어오는지 그리고 27만원을 얼마나 빨리 되찾는지 자, 이 세 가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게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어제 나왔던 급락과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조정은 결국 강한 실망 매물을 한 번에 소화한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자, 25만원이 무너지고 외인가 기간의 매도까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굳이 먼저 바닥을 잡으려고 서두르실 필요 없다라는 점도 저는 오늘 우리 주주분들께 좀 강조를 드리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 우리 주주분들은 지금처럼 하루 변동폭이 커지면 가장 어려운 게 결국 내가 어디에서 버텨야 하는지가 될 거기 때문에 자, 지금으로부터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명확하게 대응하고 싶다. 25만 원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27만 원 회복하면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전으로 비중을 줄여야 되는지 자, 이에 따른 흐름들을 제가 우리 주주분들 하나하나 공유 드리면서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 타점과 전략까지도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전달 드리고 문자로도 1차적으로 공유 드리도록 할 거니까 삼성전자를 확실하게 대응하실 주주분들은 자, 꼭 자, 위에 연락처는 제 개인 연락처니까 삼성이라고 남겨주시면서 확실한 대응으로 하여금 리스크 없는 성공 투자 반드시 일궈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정말 공유 드릴 거예요. 자, 지금 25만 원에서 실제로 매도가 멈추는 순간이 어디고 외인가 프로그램이 다시금 붙는 순간 27만 원을 복구하면서 추가 매수 기준이 바뀌는 순간 그리고 또 엔비디아 실적 이후 비중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까지 제가 뉴스가 아니라 실제 매수와 매도 기준이 바꾸는 구간을 우리 주주분들께는 명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 타점과 전략으로 하여금 하나하나 전달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만큼 자,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그저 삼성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우리 주주분들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그 바람 하나만으로 당연히 무료로 정보 전달 드리는 거니까 이번에는 꼭 제 도움 받으셔서 확실한 대응해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료로 우리 주주분들께 정보 전달 드리는 만큼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저한테는 다른 건 다 안 해주셔도 돼요. 자, 그저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요. 댓글로는 삼성전자 화이팅도 저에게는 큰 힘이 되지만 저는 솔직히 지수 화이팅이라고 댓글 남겨주시는 게 더욱더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주주분들 이거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일단은 지금 손실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 추매도 못하고 그냥 또 버티고만 계신 분들 정말 많이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 주주분들 지금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제 말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평단을 낮추는 게 우리 주주분들도 정답이라는 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자, 우리는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쵸? 현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관점을 좀 바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네 종목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이 외국인들이 어디에 지금 돈을 넣고 있는지 그 흔적만 제가 따로 추려왔어요. 최근에 이 외국인들의 수급과 프로그램 매매 흐름, 환율 흐름까지 같이 분석해서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무조건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을 별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시장은 결국 우리 주주분들도 아시겠지만 돈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제가 이 리포트도 따로 이렇게 만들어 뒀고요. 제가 단순히 이번 자료뿐만이 아니라 종목까지 드릴 건데 이 종목을 그냥 종목만 띡 드리는 게 아니라 왜 그 종목을 봐야 되는지까지 이 안에다가 싹 다 담아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도 우리 주주분들 반드시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자, 나는 여유 자금이 100만 원밖에 없다, 50만 원밖에 없다라고 하신다면 결국 단기 종목을 잡으셔서 우리 주주분들은 수익을 극대화 후 매도하셔서 자, 결국 갖고 있던 시드와 수익금을 더해서 지금 갖고 있는 이 종목에다가 자,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이 전략, 자, 이거 반드시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우리 주주분들께만 따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제 개인 연락처로 우리 주주분들 자, 외국인이라고 세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이 리포트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까지도 짚어드리도록 할 거니까 지금 바로 영상 멈추시고 외국인이라고 세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무료로 공유드리는 거니까 자, 우리 주주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적으로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은 구독자 이벤트로서 우리 주주분들께 무료로 지금 이 검색기를 배분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검색기는 오랜 시간 동안 구독해 오셨던 우리 주주분들은 아실 거예요. 원래 제가 계속 드리던 자료가 아닙니다. 한동안 배포를 중단했었던 검색기예요. 왜냐면 사실 조금 전 과거만 살짝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시장 어땠어요? 자,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땐 대부분의 종목이 같이 올라가는 시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도 중요했지만 사실 아무 종목이나 잘 담고 기다린다라고 하더라도 수익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 검색기를 배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잠시 중단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달라졌죠. 같은 반도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목은 마이너스 3%에서 버티고 또 어떤 종목은 하루 만에 마이너스 10%까지도 무너지곤 합니다. 지수가 빠지는데도 혼자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지수가 오르는데도 결국 계속해서 힘을 못 쓰는 종목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는 지수보다도 어떤 종목에 돈이 들어가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시장이 됐기 때문에 결국 지금 장에서는 종목을 잘 고르는 사람만이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배포를 중단했었던 검색기를 다시 공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검색기는 사실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검색기고 제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 고생 끝에 만든 검색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검색기는 사실 제가 쓰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목적이 다른 4가지 검색기로 구성을 했어요. 일단은 세력주 검색기가 보이죠. 자, 제가 일단은 설명드리기 전에 자, 구독자 이벤트인 만큼 구독하고 계신 주주분들께만 무료로 공유드릴 거니까 이 부분도 꼭 참고하셔서 구독하시고 저한테 검색기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일단은 세력주 검색기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 세력주 검색기 같은 경우는 단순히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찾는 게 아니라요. 결국 이 외인과 기관 그리고 이 세력들 그리고 이 프로그램 수급 흐름까지 함께 확인을 하면서 실제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빠르게 선별할 수 있는 검색기입니다. 이미 크게 오는 종목을 뒤늦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장 자금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초입을 먼저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서는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초가 세력주도 중요한데 사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 주주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단타 세력주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물려있는 종목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추가 매수를 하고 싶어도 여유 자금이 부족해서 평단가를 드라마틱하게 크게 낮추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유 자금이 100만 원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바로 내가 물린 종목을 물타기 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을 관리를 하면서 자금을 조금씩 불려서 그 수익으로 기존 보유 종목의 평단을 낮추거나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전략도 가능해요. 물론 단기 매매에는 항상 손실 위험이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이 검색기는 짧은 회전이 가능한 종목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선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나는 손실이야. 근데 여유 자금이 넉넉지 못해서 물타기를 해도 별반 티가 안 나.
라고 하셨던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만든 이 검색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더 준비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중장기 검색기입니다. 사실 이거는 단기 급등을 노리는 검색기가 말 그대로 아니에요. 기간이나 큰 자금이 시간을 두고 조금씩 매집하고 있는 흔적이 나타나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한 검색기고요. 시장이 흔들릴 때도 비교적 추세를 유지하거나 조정 이후에도 다시금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관리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중장기 검색기도 하나 만들어 뒀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보였던 시초가 세력주 검색기입니다. 사실 주식은 장 시작 이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하루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하지만 그 시간은 정말 수백 개 종목을 직접 하기에는 너무나도 짧습니다. 근데 이 검색기, 자, 장 초반에 거래 대금과 수급이 빠르게 집중되는 종목을 선별을 해서 관심 종목을 압축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장 시작부터 결국 어떤 종목을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지 조금 더 빠르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검색기를 어떤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검색 결과를 보고 어떤 종목은 제외해야 되는지 실전에서 확인해야 되는 체크 포인트까지 제가 이 22페이지 사용 가이드에 전부 다 정리를 해뒀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소통방 입장하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하나하나 브리핑을 또 실제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그저 위에 제 개인 연락처로요, 자, 검색기라고 딱 세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께 딱 구독하고 계신 우리 주주분들께만 이 검색기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는 22페이지로 정리를 해뒀지만 정말 초등학생들도 입히기 쉽게 제가 만들어놔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그저 받아가셔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무료로 우리 주주분들께 검색기를 전달드리는 만큼 우리 주주분들은 자, 구독은 필수지만 자, 좋아요도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댓글로 우리 주주분들께서 자, 지수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시는 말씀들이 저한테는 요즘에 너무나도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이거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우리 주주분들께서 리스크 없는 성공 투자하실 수 있게끔 함께 동행해 가도록 할 테니까요. 저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꼭 저와 함께 동행해 가시면서 자, 지금 갖고 있는 리스크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부터 첫 번째로 줄이고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